2024년 3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9번부터 이어갑니다. 삼상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 전력공학 전기기기에서 매우 잘 나왔던 거죠. 병렬운전 조건 당연히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 직류 뭐 건전지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병렬로 우리 건전지 이렇게 둘 때 여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맞춰서 달아야 되죠. 만약에 극성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내부에서 이렇게 큰 순환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극성 일치할 것, 권수비 및 1,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그러니까 전압 자체가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 쌍의 변압기의 각 변압기의 저항대 리액턴스비가 같을 것, 일종의 위상이 같을 것, 그 얘기죠. 우리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있다면 이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 위상이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르면 위상차가 발생해서 이런 동선이 증가하게 된다. 자, 저항대 리액턴스비가 같을 것, 그 다음에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같지 않으면 부하 분담을 용량에 원래 비례해서 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게 용량비대로 되지 않아서 부하 분담의 균형을 이룰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 및 각변위가 같을 것. 이 중에서 뭐 두 가지니까요. 충분히 적어볼 수 있겠죠. 10번 그림은 갭형 피레기와 갭레스형 피레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갭형은 이제 갭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갭레스형은 갭이 없는 피레기 구조. 갭이 없는 피레기, 갭형 피레기. 화살표로 표시된 1에서 6분의 명칭을 답란에 써 넣으시오. 그래서 갭형 피레기를 보면 일단 원래 피레기에는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성 요소입니다. 두 개 특성 요소다. 일단 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건 특성 요소에 해당되고요. 요것이 지금 갭이 되겠습니다. 갭. 그래서 1번은 특성 요소. 그 중에서도 2번을 주갭, 3번을 측로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갭, 측로갭이고요. 4번 코일이죠. 이건 소호 코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병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불로저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특성 요소가 됐죠. 자, 그림을 통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특성 요소, 주갭, 측로갭, 소코일. 이건 불로저항입니다. 불로저항. 그리고 이거 역시 특성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11번 삼상 평형회로에 두 개의 전력계 W1, W2를 접속했더니 각 전력계의 지시값이 W1이 2.2, 2가 5.8kW네요. 역률, 그리고 역률을 85로 개선하고자 할 때의 전력용 커패시터, 전력용 콘덴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이건 뭐 이 전력계법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삼상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부하가 있을 때 그때 지금 여기와 여기를 통해서 전력, 유효 전력을 잰 거죠. W1. 또 얘와 얘를 연결해서 이 전력계법 두 개의 전력을 지금 잰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간전압을 지금 V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때 이 전체 부하의 유효 전력은 즉 이때의 전력을 각각 잰 값을 P1, P2라고 한다면 더해주기만 하면 이 전체가 갖고 있는 유효 전력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효 전력은 이 P1과 P2의 차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 이것이 무효 전력입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피상 전력은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죠. 여기 피상 전력 얘는 그래서 지금 유효 전력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고 또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한 식을 정리해서 풀어보면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하의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죠. 여기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분모에 적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역류를 구하려면 이렇게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전력계의 지식값을 여기서는 W1으로 했죠. W1, W2 했을 때 이게 유효전력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여기 피상전력 2배 루트 W1의 제곱, W2의 제곱 1, 2 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W1에다 2.2 대입하고요. W2는 5.8 각각 다 대입을 해준 거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78.87%가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역류를 85%로 계산한다 그럴 때 필요한 용량 구하라 그러면 이거 뭐였습니까?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게 개선하기 전에 그 역률 각에 의한 탄젠트 값 이것도 계산한 후에 그 역률 각에 의한 탄젠트 값의 뺄셈이 되는 거죠.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때의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자 탄젠트 세타 1은 뭡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이걸 쓰면 되고 또 얘 대신에도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쓰면 되니까 유효전력 아까 우리 했잖아요. 유효전력 요 값이 유효전력이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값 2.2에 5.8 더한 값 유효전력 곱하기 역률이 지금 78.87%였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0.7887이 되겠죠. 7887 그리고 사인 값은 아시다시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요거 1 마이너스 요 값의 제곱 그 다음 여기도 지금 85%로 계산하니까 이때의 코사인 세타 2는 0.85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사인이 와야 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0.8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준 값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28 kVA 답이 되겠네요. 12번 지표면상에 16m 높이의 수조가 있다. 이 수조에 1시간당 4,500이네요. 4,500 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하기 위한 펌프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 효율, 여유계수 주어졌네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펌프용 전동기의 전력, 소요 동력을 구하라 그러면 분당 세제곱미터 이렇게 양수량이 이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는 6.12 에타 이건 효율이죠. 그거에 여유 계수 K Q는 분당 양수량 이건 분당 양수량을 썼을 때 그리고 H는 그 높이가 되는 거죠. 낙차. 그러니까 여기 뭐 이 공식을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초당으로 주어지면 에타분의 9.8 KQH 이건 초당 양수량으로 여기에 대입할 때는 이 공식을 쓰고 얘는 분당 양수량으로 쓸 때 이 공식을 써야죠.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돼요. 요거를 사실상 60초가 1분이니까 요거를 60을 곱해준 값이 사실은 얘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요것을 일단 이용을 한번 해보면 시간당 주어졌으니까 얘를 분당으로 바꾸려면 시간당 양수량인 4,500을 60분으로 나눠야 1분당 양수량이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쓰되 이 Q에다가는 이 값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쓰되 K는 여유계수 1.2 그리고 여기가 4,500이죠. 그리고 여기 낙차 높이죠. 16 대입하면 되고 이건 공식 6.12 그리고 효율 60%니까 0.6을 그대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준 겁니다. 워낙 잘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392.16kW가 답이 되겠네요. 13번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서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보기를 참고해서 시운전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쓰시오. 여기에서는 공사를 완료한 뒤에 시운전을 하는 계획을 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쓰란 얘기인데 딱 보면 시운전 일정, 시험 장비 확보, 공사 계약문 작성, 안전요원 선임 이런 것은 공사 완료 후가 아니죠.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사를 시작할 때 사전에 다 해야 될 내용이죠. 기계기구 사용 계획, 지원 업무 담당자 지정 이런 것도 공사 전에 사실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죠. 시운전 하는 거니까 시운전 일정, 시험 장비 확보, 기계기구 사용 계획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도 시운전 일정, 시운전 항목 및 종류, 시운전 절차, 시험 장비 확보 및 보정, 기계 및 기구 사용 계획, 운전요원, 검사요원이죠. 여기는 운전 검사요원의 선임 계획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원 업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 미음에 해당되는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4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수용과 설비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전설비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죠. 저압으로 할 때, 고압으로 수전할 때 조명 및 기타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뭐 당연히 여러분 암기 사항이죠. 조명 같은 경우는 3%, 기타 5%입니다. 저압으로 할 때 3, 5가 되고요. 고압으로 할 때는 이거보다는 2배입니다. 여기 6이 되고요. 여기는 8을 알려줬네요. 3, 5, 6, 8 이 값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죠. 3, 5, 6, 8에 해당됩니다. 15번 삼상 3선식 배전선로에 저항, 리액턴스 주어져 있고 전압 강화율도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배전선로 말단에 접촉할 수 있는 최대 3상의 평형 부하를 구하시오. 자, 수전단 전압도 주어져 있고 역률도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하 용량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전압 강화율이니까 전압 강화율 공식을 한번 보면 전압 강화율은 얘가 전압 강하죠. 전압 강화를 수전단 전압으로 한 번 더 나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봤죠.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게 바로 전압 강합니다.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V로 나눠주니까 즉 V 제곱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된 거고요. 자, 전압 변동률은 이거 뭐 기기 시간이라든가 많이 나왔었죠.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정격 전압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의 요 변동률 생각해서 정격 전압, 무부하 전압, 정격 전압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수전단을 기준으로 하니까 수전단 정격 전압이니까 수전단 전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부하니까 여기 0이 붙은 거죠. 그 기호로.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 강화율이 일단 주어졌기 때문에 즉 이 공식을 지금 써보자는 거죠. 이 공식을 써서 보니까 그때 여기에 이 전력 주어지게 됩니다. 이 전력 이것은 유효 전력 삼성 평형 부하 전력 얘를 구하라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요것은 분자로 가고 얘는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P에 관해서 풀어보면 엡실론에다가 VR의 제곱이 곱해지고요. 얘는 나눠지게 되니까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킬로 단위로 해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준 거고. 자, 이제 갑시다. 전압 강화율이 10%면 0.1 그리고 수전단 전압 6600이니까 6600의 제곱 저항 리액턴스 12와 24 대입하고요. 자, 역률 0.8 알려줬으니까요. 즉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0.8분의 0.6 이건 사인 세타 0.6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45.2kW 이걸
답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공식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은 어느 생산 공장의 수전 설비 개통도이다. 이 개통도를 보고 각 질문에 답하시오. 단 용량 및 변류비 산출 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반영하지 말자. 자, 일단 개통도를 보면 중앙 변전소가 있네요. 거기에 20kV를 6kV로 바꾸는 변압기 CT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단로기와 차단기를 거쳐서 각각 이쪽에서는 A, B 이걸 요 변압기 다시 6kg를 400으로 바꾸는 변압기 한 묶음에 역시 부하를 공급하고 또 같은 변압기로 동일한 부하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단 용량 및 변류비 산출 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반영하지 말자. 자, 일단 개통도를 보면 중앙 변전소가 있네요. 거기에 20kV를 6kV로 바꾸는 변압기 CT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단로기와 차단기를 거쳐서 각각 이쪽에서는 A, B 이걸 요 변압기 다시 6kg를 400으로 바꾸는 변압기 한 묶음에 역시 부하를 공급하고 또 같은 변압기로 동일한 부하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뱅크, B뱅크, C뱅크, D뱅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 부하에 이렇게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1번 부하, 2번 부하 이렇게 공급되는 이것을 우리가 피더라고 합니다. 피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피더 1, 2, 3, 4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하에 공급되는 이 부분 피더 1, 2, 3, 4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죠. 근데 이 B, C, D가 왼쪽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왼쪽과 동일해서 일단 뱅크 A에서 공급되는 그 피더 1, 2, 3, 4에 의해서 1번 피더에서는 용량과 수용률 또 각각의 용량과 수용률이 다 주어져 있죠. 그리고 변류기에 1차 전격 전류 표도 주어져 있고요. 변압기 표준 용량표도 일단 주어져 있네요. 자, 이걸 참고로 해서 뱅크 A, B, C, D는 동일한 부하와 설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A를 잘 살펴보면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 변전소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을 표준 용량표를 보고 참고해서 구해봐라. 자, 뱅크 간의 부동률은 1이고 각 뱅크 부하 간의 부동률은 1.2, 전부와 합성 역률은 0.9 이랬으니까요. 먼저 A뱅크의 변압기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설비 용량이 주어지면 수용률은 곱하고 부동률 역률로 나눠야 됩니다. 일단 요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A뱅크의 최대 수요 전력을 한번, 즉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고려해 보면 지금 표로 가보면 요거였죠. A뱅크에서의 그 1, 2, 3, 4번 피더에 의한 설비와 수용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랑 곱해야죠. 수용률은 곱해야 하니까. 또 얘도 둘이 곱해야 되고요. 이 값도 즉 500에 0.7을 곱하고 600에 0.85를 곱한 값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뱅크에서의 1번 피더의 용량과 수용률이죠. 그 다음에 2번의 용량 수용률 이것들을 다 곱한 뒤에 더해서 지금 부하간 부동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A뱅크의 부하간 부동률 나눠야죠. 역률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역시 0.9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A뱅크는 981.48을 기준으로 그 두 번째 요거였죠. 두 번째 TR이 결정된다. 즉 여기를 우선 살펴본 거죠. 왜냐하면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이 용량을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중앙 변전소에서는 4개의 뱅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기준으로 해서 3925점 얼마가 되니까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여기 5000kVA를 선정해 줘야죠.
그래서 이 값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는 5000kVA를 선정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 2번은 변류기 CT1과 CT2의 변류 B를 구하라고 그랬죠. 주어진 전압 요거죠. 1차 여기 CT1이고요. 여기는 20kg에 2차 측이 6kV.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측 여기 두 번째 변압기죠. 얘는 6kV에 400V로 바꾸는 변압기에 있는 CT2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우리가 여기가 5000짜리를 우리가 구했었죠. 5000짜리를 구하게 됐고요. 5000을 기준으로 구했던 값을 가지고 그때의 전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 3상에서의 전류 어떻게 됩니까? 용량을 루트 3V로 나눠야 되니까 이때의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우리 변류기의 CTB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T1 쪽에 있는 CT1의 변류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때 변압기 용량 여기에 5000을 대입하고요. 그때의 전압이 얼마였습니까? 여기에서는 2만에 얘가 6000이니까 여기 2차 측에 두었죠. 지금 CT를. 그러니까 6kV 여기다가 킬로 단위로 지금 해준 거죠. 여기도 5000kg니까 5000 적고 여기도 6kg. 여기 2차 측입니다. 왜냐하면 CT1이 여기 변압기 여기 2차 측에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차 측 전압인 6kV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 5000에 6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아무 말 없으면 변류비는 최대 부하 전류의 1.25배에서 1.5배 사이를 우리가 구간을 구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1.25라고 딱 알려줬으니까 1.25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01.41이 되는데, 변류기 규격표에서 보면 601.41이었죠. 이거에 가장 가까운 값을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얘보다 작아도 돼요. 이거에 가장 가까운 값인 얘는 600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가 600대 5다. 왜냐하면 2차 측은 늘 5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CT2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T2는 요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당연히 이쪽 얘가 400V, 얘는 400V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럼 이 변압기 용량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A뱅크에서의 그때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요거였죠. 그리고 중앙을 결정하는 것은 총 4개의 뱅크를 곱해서 얘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 A뱅크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81보다는 큰, 보시면 그럼 여기 1000짜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없었지만 이때에는 지금 1000kVA짜리 변압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나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 최대 전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1000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400V가 2차 측 전압이었기 때문에 0.4가 되고요. 이때는 여유를 1.35로 하라고 해서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1948점 얼마가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가보면 1948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여기가 2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000대 2차 측은 무조건 오니까 2000대 5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17번 주어진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기준 용량 주어져 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주어져 있네요. 달로기 전단. 그리고 피레기죠. 피레기용 달로기가 되고 얘는 보통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PF 주어져 있고요. MF, 그 다음에 VCB가 있네요. 진공차단기,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도 1000kg에 1차 측이 229, 2차 측이 380에 220, 퍼센트 임피던스 4%, 퍼센트 저항 강화 1.2% 주어져 있고요. 또 전압계, 전류계, 그 다음에 ACB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 LA의 명칭 및 기능을 설명하시오. 자, LA는 피렉이 있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능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방전시키고 속류를 차단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여기 VCB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에 필요한 최소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차단기 용량 그러면 원래 뭐 루트 3의 차단기 전격 전압, 그 다음에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 이런 것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단락 용량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죠. 전격 용량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단락 용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단락 전류도 거의 비슷한 식이죠.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뒤에 나오니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거는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죠. 자, 이것들을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단락 용량을 한번 구해보면 전격 용량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기준 용량을 지금 여기가 10만 kVA니까 공 3개 없애면 100MVA가 되니까 메가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기준 용량을 100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 12% 얘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전단에서 요거 그러니까 1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833.33MVA 차단 용량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부분에 개통도에 그려져야 할 것 중에서 그 종류 3가지만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CT가 여기 있죠. 근데 지금 PT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여기 전력 표주를 뒤에 PT가 들어가야 되니까 계기용 변압기 일단 하나 와야 되겠죠. 그리고 계기용 변압기가 왔다는 것은 전압에 관련된 전압계가 와야 되겠죠. 전압계. 그리고 여기도 전압계 있지만 요게 우리 전압계용 전환계팩이었죠. 그 부분도 역시 이 PT 뒤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압계, 전압계용 전환계팩이 이렇게 3가지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써야 되겠죠. 4번 ACB 얘는 기중 차단기죠. 이거에 단락 전류를 구해봐라. 이 기중 차단기 여기에서의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 전 단계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죠. 자,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하가 있고 이렇게 공급하는 쪽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단락이 생기면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원 쪽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다 의미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얘는 아까 지금 100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12%였죠. 12%였고요. 여기는 지금 1000kg를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100메가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1000이니까 기준이 되는 용량 1000을 분모에 넣고 새로운 기준값 10만 kVA 10만을 여기다 놓고 그때의 퍼센트 임피던스 4%를 이거는 10만 kVA 즉 요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를 얘를 바꿔준 거죠. 그러면 얘가 400%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400%였다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와 여기에서의 아까 우리 10만 kVA에서의 12%를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쭉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단락 전류를 구하기 위한 이 전 단계 전원 측 전체를 재야 되기 때문에 12와 400을 더해서 즉 여기에서 구한 400과 이 앞에 12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412%가 되고 단락 전류 전격 전류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래서 여기서 구한 412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고 방금 우리 기준 용량 여기 여기가 100메가였죠. 100메가니까 100 곱하기 10의 6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은 380 성간전압 넣어야 됩니다. 380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건 킬로 단위로 바꾸기 위한 거죠. 킬로 암페어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36.88 킬로 암페어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최대 부하가 800 킬로볼트 암페어이고 역률이
80%인 경우에 이 변압기에 의한 전압 변동률, 그래서 앞에 우리 전압 변동률 그래서 공식이 있었죠. 전압 변동률은 뭐였습니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건 역률을 의미하고 그때의 사인 세타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렇다면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변압기에서 원래 기준이 되는 게 얘는 1000을 기준으로 지금 임피던스가 4%, 저항이 1.2%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800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 P를 지금 1000을 기준으로 1.2였기 때문에 1000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용량을 적고요. 새로 바꾸려고 하는 용량을 분자에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용량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0.96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도 역시 이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 관계가 있죠. 여기 PQ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러면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줘야 되니까 우선 4%와 1.2% 얘가 4고 여기가 얘가 1.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을 한 것이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얘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였는데 이거 역시 800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었던 1000을 분모에 적고요. 새로 바꾸려고 하는 값을 분자에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계산해 보면 3.05%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각각 바꿔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전압 변동률 요거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지금 P는 0.96, 코사인 세타는 지금 0.8이라고 했죠. 그리고 Q는 방금 구했던 3.05, 사인 세타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2.598%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요거 반올림 하면 어차피 얘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2.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18번 사용전압이 220V인 옥내 배선에서 소비전력이 40W인 형광등 30개, 100W짜리 LED가 50개 할 때 최소 분기 회로수를 구하라. 16분기 회로로 하고 역률은 70%를 적용하라고 했네요. 일단 분기 회로수는 근본적으로는 부하 용량, 부하의 전체 용량을 볼트 암페어니까요. 이때 사용 전압으로 나누고 또 이렇게 분기 회로 전류가 주어지게 되면 그 전류 값으로 나눠줘야 총 분기 회로 수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 다른 유형에서는 이제 제곱미터당 부하 밀도가 주어지면 바닥 면적을 곱해서 전체 부하를 계산해서 역시 그때의 전압과 여기 분기회로 전류로 나눠주면 분기회로 수가 얻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40이 30개, 그 다음에 100이 50개 이렇게 있고 역률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죠. 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꾼다는 것은 즉 일단 유효 전력은 40과 30을 곱하고 100과 50을 곱해서 6200W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역률까지 이제 고려해서 피상전력으로 구해야죠. 그러니까 피상전력은 6200을 0.7 코사인 세타인 0.7로 나누어서 계산한 이 값이 이제 여기 분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전압은 220V, 그때의 분기회로 전류는 16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2.52가 나오고 분기회로수 2.52개 이러면 안 되죠. 반드시 이걸 소수점 자리에서 올림을 해야 됩니다. 절상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회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